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승입니다. 네, 지금 밖에 계신 분들이 들어오고 계시니까 그냥 뭐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저는 여기 옆 동네에 진해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어렸을 때 부산에 잘 못 왔어요. 왜냐면 부산은 너무 큰 도시라. 부산에 놀러 가면 좀 노는 언니 같아서 계속 진해에서만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부산을 자주 못 왔었어요. 보수동에 가서 책 사고 옛날에 헌책방 가서 책 샀던 기억도 있고, 그리고 한 대학생쯤에 백스코에 한번 왔었던 기억이 있어요. 인체 신비 탐험인가? 거기를 왔었는데 그때 손잡고 왔던 그 친구는 행시를 패스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여자의 남편이 되어 있더라고요. 눈물을 좀 닦고. 네. 어쨌든 오늘 공포구에 오게 돼가지고 제가 부산 구경도 조금 하고 왔어요. 근데 여기 택시 타고 들어오는데 엄청 번화가더라고요. 이런 번화가에 학교가 있구나. 학생들 정말 좋겠다. 놀기. 이런 생각을 조금 잠깐 했었습니다. 앞 시간에 윤윤구 선생님께서 입시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큰 지도를 그려주셨고, 제가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겨울방학 때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학생들도 있고 학부모님들도 계신데 같이 잘 들으시고 시너지를 이렇게 효과를 내서 좋은 성적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전해 들은 이야기는 오늘 야자 없이 그냥 제 강의가 끝나면 간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짧게. 나 좋지? 나 좀 약간 인기 있는 선생님이거든. 그래서 짧게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요, 학습법과 EBS 활용법이에요. 근데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입시를 하는 데 있어서,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수시 또는 정시로 가게 되죠. 그죠? 그 이외의 방법은 없잖아요. 정시는 뭐가 핵심이에요? 수능. 수능 잘 보면 정시로 갑니다. 수시는요? 내신과 수능. 내신과 수능. 2회 플러스. 결론은 우리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수능과 내신. 결국엔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요,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는 제가 처음 이제 애들을 고3들 대학 보낼 때만 해도 입시 전형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대학을 가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게 많이 축소가 됐어요. 전형이 수시는 이렇게 4가지로 좁혀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이 복잡해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도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옛날에 태어나서 다행이다. 그냥 시험만 쳐가지고 줄 세워가지고 대학을 갔으니까 그렇게 편하게 가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 잘해도 대학을 못 가는 수도 있고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역으로 생각해보면 잘하면 내 성적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전형들을 잘 파악을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것을 정리하셔야 돼요. 지금 1, 2학년들이죠. 그죠? 3학년 교실 8월 달에 선생님이 나눠주는 종이에요. 너 어느 대학 갈 거야? 우리 상담하기 위해서 이걸 써와 라고 선생님께서 전해줘요. 그러면 그때부터 애들이 막 고민을 하면서 써옵니다. 상담할 때 되면 우는 애들도 있어요. 저는 당연히 여기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적이 안 돼요. 또는 뭘 제가 못해서 이 성적을 조금 올렸으면 갈 수 있었을 텐데 안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8월이 돼서 이걸 정리하시면 늦어요. 지금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내가 가고 싶은 대학, 학과, 전형 등을 적어놓은 종입니다.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이거 정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각 학교마다 전형이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내신 성적이 너무 좋아요. 근데 모의고사 성적이 안 좋아요. 그럼 그때 핵심적으로 노려야 되는 건 뭘까요? 최저가 없는 학교인 거죠.
그걸 생각하지 않고 나는 이 학교 이 학과를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는데 결국에 8월에 가서 최저가 안 맞아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이라도 편하게,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걸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요, 뭐 지원대학, 지원학과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다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전형명, 이런 건 어디 가면 알 수 있나요? 학교 홈페이지에 가시면 있어요. 학교 홈페이지에 입학처에 가시면 있습니다. 모집 요강 다운 받으셔서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 학과에서 몇 명을 어떤 전형으로 뽑는지, 그리고 그 전형에서 어떠한 과목들을 필요로 하는지. 자, 이 두 학과가 내가 가고 싶은데, 이 두 학교에 이 학과를 가고 싶은데, 둘 중에서 나에게 유리한 과는 어딜까? 어떤 과목을 더 비중을 두는지, 나는 어떤 과목을 더 잘하는지 지금 파악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입학처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셔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전년도 입시 결과예요. 전년도 입시 결과를 대부분의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학년도에, 지난해에 이 학교에, 이 과에 어떠한 전형으로 커트라인이 몇 점이었습니다. 라고 점수를 제공해요. 그렇지 않다면 80%의 점수 또는 평균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제공되지 않는 학교 입학처에 들어가셨다면 전화를 해보시면 돼요. 적극적으로 하세요.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전화하셔서 제가 이 학교 이 학과에 몇 년도에 들어가고 싶은 학생인데 전년도 입학 성적이 궁금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서 아주 친절하게, 왜? 미래의 고객이니까, 그죠? 아주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심지어 어떻게 변화가 있어서 성적이 오르거나 많이 바뀔 거예요 라는 그러한 쏠쏠한 팁까지 전해줘요. 여러분들이 꼭 적극적으로, 우리 인생이잖아요. 옛날처럼 누가 가르쳐 주거나 누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입학처 가셔서 전년도 입학 성적 확인하시고 지금 내 성적과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 학과의 성적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내가 어떤 부분을 더 노력해서 올려야 되는지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EBS에서는요, 진학상담실이라는 곳을 운영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아유, 똑똑해. 자, 진학상담실에서는요, 선생님들이 한 50분 정도 계세요. 전국에 계신 선생님들이 50분 정도 계신데, 다들 뭐 사설이라든지 협회에서 했던 그런 자료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학생들이 진학에 관한 질문을 올릴 때마다 저희가 15시간 이내로 답변을 하고 있어요.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많이 올리세요. 학부모님 이름으로 많이 올라오거든요. 무슨 자, 뭐 이렇게. 그럼 순자 학생 이렇게 많이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답글을 달기도 하는데, 뭐 어떤 때는 자기소개서를 봐달라고 올리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몰릴 때 그 시기에 질문을 하게 되면 사실 그렇게 꼼꼼하게 봐주지가 않잖아요. 저희들도. 그러니까 아까 윤윤구 선생님 강의하신 것처럼 자기소개서 한번 써보세요 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시간 있으실 때 쓰셔서 이런 이야기를 써도 될까요? 라고 한번 검증을 받으시고 내 소설을 조금 어떻게 진행시켜 나가야 될지 점검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요, 논술 전형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성적이 나쁘더라도 논술로 갈 수 있어요. 지방 친구들이, 뭐 부산 친구들은 대도시니까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지방 친구들은 다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논술은 보통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가잖아요. 강남에서 특별 과외를 받은 친구들이 가잖아요. 이야기를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원에서 배운 친구들 다 걸러낸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글을 쓸 수 있죠. 그죠? 글을 쓰는 능력이 좀 뛰어나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논술 전형으로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자, 논술로 한번 가볼까? 라고 하면 학생들이 엄마, 강의 들어야 돼요. 이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EBS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기출문제를 제공하고 있고요. 강의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첨삭까지 해줍니다.
무료로. 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논술로 한번 가보고자 하는 뜻이 있다면 매주 한 편씩 이런 식으로 꾸준히 한번 글을 써보시고 준비를 하는데 도움을 얻어가세요. 그리고 적성고사를 쳐서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도 여기 기출 문제들이 있으니까 가서 다운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가지 더 추천하는 건 이거예요. 입시 정보. 지금 1, 2학년 때는 한 3개월에 한 번씩 모의고사 치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시험을 치죠. 자,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그 시험지는 어떻게 하나요? 버려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 시험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모아둬야 됩니다. 모아뒀다가 버립니다. 안 됩니다. 자, 모아두고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제가 나중에 기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모의고사 치는 이유가 뭔가요? 혼내려고? 이놈의 짜쓱 성적이 왜 이러노? 혼내려고? 아니죠.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게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발휘하는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더 어느 부분을 집중해서 공부해야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고 나면 버리지 마시고 모의고사 시험지 버리지 마시고 항상 오답노트 하시고 분석하셔야 돼요. 근데 혼자 공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혼자 시험 문제를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EBS에서 해설 강의를 제공해요. 내가 틀린 문제, 잘 모르겠는 문제, 그런 문제들을 꼭 들어가셔서 그날 시험 치고 나면 바로 그날 또는 그 다음날 강의가 다 올라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보시고 정리하세요. 시험 문제에 대한 해설뿐만 아니라 시험 전반적인 해설도 해줘요. 시험 난이도가 어땠으며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것이다 라는 분석까지 해주니까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한번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고 학생들과 함께 같이 입시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공부해야 할까요? 뭘 공부할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기출문제 분석도 해야 되고 연계교재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념 쌓기도 해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뭐? 개념 쌓기예요. 연계교재가 중요하다던데요. 당연히 중요하죠. 기출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개념 쌓기예요. 시간이 아무리 짧게 남았더라도 여러분이 선생님 저 뭘 해야 될까요? 물어본다면 무조건 개념 쌓기입니다. 지금이 제일 좋은 시기예요. 물론 지금 당장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치고 난 그 다음이 사실 제일 좋은 시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개념을 정리할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몇 개 소개해 드릴게요. 기본 개념이라는 강의가 있어요. 2학년 때 원래는 올림포스 강의를 들어야 되거든요. 들었죠? 네라고 그냥 대답하시면 되는데 올림포스 다 들었잖아요. 군포 학생들은. 네, 그럼 당연하죠. 어머님들 다 들었대요, 애들. 2학년 때 올림포스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개념을 차곡차곡 쌓아 놓았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조금 개념이 약한 것 같아서요 라고 생각이 된다면 기본 개념 강의를 들으시기를 추천합니다. 조금 쉽게 그리고 강의 수가 조금 짧아요. 그런데 난 정말 독하게 공부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기말고사 치고 난 다음에 하루에 몇 강씩 끊어가지고 아니면 내가 부족한 부분 그런 챕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찾아가지고 올림포스 강의든지 기본 개념 강의든지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중학교 때는 어떻게 열심히 해서 군포고에 왔는데요. 그 이후에 인연이 잃어버린 인연입니다. 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자, 왕초보 개념 정리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여기 친구들은 뭐 다들 올림포스 다 들었고, 그지? 바로 3학년 개념으로 가면 되는 친구들이죠. 근데 혹시 반에
공부를 하기 힘들어하는 학생이 있다면 이 강의를 좀 추천해 주세요. 이 강의는 중학생 수준으로 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 웃음의 의미는 뭐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수준에 맞춰가지고 조금 쉬운 강의를 듣더라도 지금 처음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강의들은요, 클립 강의예요. 클립형 강의. 우리 핸드폰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핸드폰을 가지고 게임하다가 조금 심심해지면 EBS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클립형 강의가 있어요. 3분 내지 5분짜리 강의거든요. 잠깐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들을 한 번 더 정리하고 확인할 수 있는 강의예요. 예를 들면 3분 그래머라는 강의를 보면요. 제가 영어니까 예를 들어서 PP랑 ING랑 차이, 언제 PP를 쓰고 언제 ING를 쓰는지 개념을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예문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문장을 가지고 확인해 볼 수 있는, 맞춰볼 수 있는 그런 개념들, 그런 강의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우리 친구들은 비주얼에 강하잖아요. 그죠? 시각화하는 데 강하잖아요. 그런 걸 기억을 잘 하니까 자기가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걸 가지고 더 다질 수 있는 그런 강의로 사용을 하시면 좋아요. 뭐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어 문법도 있고 국어 문법 그리고 한국사도 짧게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투리 시간을 그냥 낭비하지 말고 5분 동안 내가 뭘 하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강의들을 가지고 그런 자투리 시간들을 꼼꼼히 빼곡하게 잘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개념을 쌓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것은 연계와 기출이죠. 자, 연계와 기출 보시면 연계 교재예요. 수능 연계 교재. 아세요? 수능 연계 교재라는 게 뭐예요? 저기서 수능을 낼게 라는 거예요. 이번 시험에 몇 프로 연계가 됐나요? 70%. 70% 연계가 됐어요. 직접이든 간접이든 연계가 70%가 됐습니다. 그런 연계 교재들이 무엇이 있냐면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인터넷 수능도 있었고 엔제도 있었지만 지금은 수능 완성이랑 수능 특강으로 줄여졌어요. 그 두 개. 그래서 각 과목당 2권이기 때문에 사실 적은 양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건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스케줄을 짜 드릴게요. 수능 개념 강의, 기말고사 치고 난 다음부터 2학년 수능 개념 강의 정리해서 들으세요. 마무리하세요. 완성하셔야 됩니다. 자, 그 이후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수능 강의들이 있어요. 개념 강의. 이건 연계교재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잘 맞는 선생님을 골라서 그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만약에 그 강의가 조금 어렵다라고 하면 아까 이야기해드렸던 기본 개념이라든지 올림포스를 들으시는 걸 오히려 더 추천을 합니다. 자, 그 이후에요. 수능 특강 교재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 학교랑 병행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는데 사실 학교 진도가 그렇게 빨리 나가지 못해요.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시험은 학교 수업은 학교 수업대로 가고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서 수능 특강 강의를 듣거나 교재를 다 푸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 수능 완성은 6월 달부터 수능 완성으로 이제 실전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설마 제가 한 번만 쭉 몇 달 동안 보라고 한 건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죠? 내가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보실 때 기본적으로 수능 칠 때까지 연계 교재는 3번은 보셔야 돼요. 3번 보신다는 각오를 하시고 한 번 볼 때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 내가 더 이상 못 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계획은 3번 보는 걸로 세워서 돌리시되 보실 때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보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9월이 되면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랑 연계교재 최종 점검 교재도 나오고 강의도 나오니까 이런 교재들을 가지고 이런 교재들은 실제 시험지 유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수학은 사실 이야기가 학생들이 반응이 별로 없더라고요.
자, 이거예요. 연계라는 게.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그림이 수능 문제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수능 완성이에요. 이게 연계라는 거예요. 아, 내가 봤던 그림이야. 얼마나 위안이 되고 안도가 되겠어요. 그죠? 이거 혹시 보이세요? 잘 안 보이죠? 지문이 똑같아요. 직접 연계된 문제죠. 영어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 아, 내가 봤던 지문이야.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야. 얼마나 시간이 단축되면 불안감이 해소가 될까요? 그래서 연계교재 꼭 보시라는 거예요. 물론 연계를 요새는 직접 연계를 줄이겠다라고 해서 조금 작년에는 진짜 그림을 저희가 이렇게 문제를 띄운과 동시에 사람들이 하하하하 막 이렇게 반응이 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1초 하면서 반응이 오는 그런 문제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연계가 조금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연계교재는 중요하고,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EBS 연계가 되면서 다른 출판사들이 문제집에 그렇게 투자를 많이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EBS에서 그 평가원에서 감수를 받은 그런 교재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런데 전 지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시험 칠 연계교재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개념교재도 아까 연계교재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특히 1학년 학생들은 연계교재 안 나왔어요. 그러면 문제집을 사기가 조금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EBS에 들어가셔서 EBS 교재라는 탭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셔서 다운 받으시면 그 파일로 다 있습니다. PDF 파일로. 그래서 필요한 부분 프린트 하셔서 뭐 어머님께서 프린트 해가지고 주셔도 선물이야. 선물 한번 주시면 좋으니까, 자, 선물이야 주실 수도 있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핵심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뭘 공부해야 돼요? 핵심을 공부해야 되죠. 그게 기출이에요. 자,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2010년 모의고사, 2013년 수능, 2014년 9월 모의고사에 있는 국어 문제거든요.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시험이 나왔구나. 이러면 안 돼요. 이걸 보는 순간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글을 읽으면서 서술상 특징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장면에 빈번한 전환이 일어나서 긴장감을 만드는 그런 글을 볼 때, 이 글은 시험에도 나올 수 있는 글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기출을 분석해 보시면 그런 게 보여요. 그러면 기출이 중요하다는 건 반복해서 나온다라는 건데,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까 윤윤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선생님은 서울에 있는 어떤 호텔에 들어가셔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하셨다는데, 평가원에서 가면 강원도로 가거든요. 강원도 모 리조트에 들어가서 감금당하야 문제를 낼 때 머리를 쥐어뜯으며 어떤 문제를 낼까? 출제자들이 어떤 고민을 할까요? 어떤 문제를 내고 싶어 할까요? 내 문제는 아무도 못 맞췄으면 좋겠어. 그럴까요? 그 사람들의 기본은 그거예요. 수능은 목표가 뭐예요? 물론 줄을 잘 세워가지고 잘하는 아이, 못하는 아이를 걸러내는 게 목표이긴 하지만, 핵심은 그거잖아요. 12년간 전 우리 교육과정을 잘 이수한 학생이라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교과서만 잘 공부하면 만점 받을 수 있잖아요. 왜 모르세요? 수능을 낼 때는 그거예요. 이렇게 12년을 잘 배워온 학생인가 아닌가를 걸러내 줘야 되는 거예요. 12년 동안 봤을 때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을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반복돼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을 보라는 거예요. 수학 같은 경우는 이렇잖아요.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죠? 숫자만 다르고 A와 B만 다르고 개념만 알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다 풀 수 있는 거. 사회문화의 출제 빈도표거든요. 뭐 작년 자료이긴 한데 올해 건 아직 다 못해서 자 보시면 6월, 9월 수능에 나왔던 개념들을 정리한 거예요. 빨간색 부분 보이시죠? 빨간 부분 보이세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저 부분은 6월에도 나오고 9월에도 나오고 수능에도 나온 개념이에요. 반복해서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본인이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기출문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매 시험을 해설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시험 문제도 내가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기출문제 다운로드 받으셔서 강의 참고하시면 됩니다. 매달 시험에 관해서 해설 강의가 나오긴 하지만 여러분 6월, 9월 평가입니다. 왜? 평가원에서 낸 거니까. 수능도 평가원에서 내는 거니까. 그래서 6월, 9월 평가에 대한 기출 문제를 꼭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과목별 학습 전략이 있는데요. 국어는 넘어가고 요거 수학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게 수학은 교육 과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시험 범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기출문제를 공부하겠다라고 혼자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12월 24일 날 기출 분석 특강 강의가 올라올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강의는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개념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기출 분석 특강 이 강의는 수학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은 기출문제를 본인이 뭐 공부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수학만 교육과정이 바뀌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하셔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습관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야기가 이제 곧 마무리 지을 건데 제가 수능 시간표를 이렇게 가지고 왔거든요.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수능 날은 안 잘 거야. 제가 조금 학교에서 독한 말을 좀 많이 하는데 애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선생님 영어 듣기는 어떻게 해야지 잘 들리나요? 귀를 열고 들어. 어떻게 해야지 영어 성적이 오를까요? 문제를 풀어. 모의고사 날 보면 많은 학생들이 엎드려 자는 학생들이 많아요. 쉬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선생님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모의고사는 내가 얼만큼 공부를 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뭘 더 해야 되는지 확인을 하는 그런 날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수능처럼 시험을 치셔야 돼요.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자습 시간에 화장실 엄청 가요. 어쩜 그렇게 목이 마를까요? 쓰레기는 왜 그때 나오나요? 1시간을 못 앉아 있어요. 50분을 못 앉아 있는다고요. 그러니 시험 시간이 70분, 100분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집중이 안 되죠. 이걸 보시고 내 집중 시간은 얼만큼 되는지 항상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저 시간만큼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엉덩이의 힘을 길러주세요. 부모님들 아이들이 힘들게 공부하지만 꼭 저렇게 하지 못한다, 집중을 못한다라고 할 때는 따끔하게 혼내주세요. 여러분들 이런 습관은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것만 해도 성적이 10점은 오를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 때 보통 이렇게 풀잖아요. 문제 풀고 해설지 보고 다시 풀고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다시 풀기. 강의 해설지 참조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문제를 틀렸어요. 다시 풀면 그 문제를 알게 되나요?
아니잖아요. 답을 외울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개념이 조금 바뀌어서 나오면 맞출 수 있나요? 못 맞춰요. 난 모르는 개념이니까. 하지만 중요한 개념은 반복해서 나온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다시 풀지 못하더라도 시험 문제를 문제집을 풀었다라고 하면 꼭 해설지 참조하시고, 그게 부족하다 하시면 강의 참조하셔서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은 그 개념을 꼭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게 수능에 나온다는 생각으로. 아까 보셨잖아요. 6월에 나온 문제, 6월에 나온 개념, 9월에 나온 개념, 수능에 나온 개념이 똑같다고요. 여러분들 잘 까먹죠? 제가 영어니까 잘 알아요. 진짜 선생님 오늘부터 단어 100개씩 외우기로 했어요. 비장한 각오로 이야기를 합니다. 며칠 뒤에 선생님 외워도 까먹어서 안 외우려고요. 어차피 까먹는 거. 외우나 안 외우나. 맞아야 되죠, 그런 학생들은. 우리는 당연히 까먹게 돼 있어요. 저도 까먹어요. 저도 그래서 매일매일 영어 단어를 외웁니다. 그런데 조금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자면, 단어를 외우고 다른 개념들을 공부를 하자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오늘 공부했던 내용을 내일은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진도를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은 어제랑 그저께랑 배웠던 공부했던 내용을 읽어보고 오늘 배울 내용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몰랐던 내용, 기억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모 학생의 학습 노트예요. 여기에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오늘은 13시간밖에 공부를 하지 못했어. 분발해야 되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3이 되면 생각보다 공부할 시간이 적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걱정하는데 보내는 게 맞고요. 입시 때문에 사실 마음이 싱숭생숭해요. 수시 원서를 쓰는 순간 나는 합격했다고 생각하면서 공부가 안 되는 학생들이 아주 많아요. 마음 잘 잡으셔야 되는데 그런 걸 떠나서 재수생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정시만 보고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중간고사도 쳐야 되고 기말고사도 쳐야 되니까 생각보다 공부할 시간이 적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 시간들을 내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시고, 하루에 13시간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노는 시간보다 공부하는 시간은 많도록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사실 저도 공부를 조금 잘 했었거든요. 미안.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사실 다른 게 뭐가 재미가 없었어요.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것도 그렇게 재밌지도 왕따는 아니고요. 친구들도 있고 했는데 그냥 그런 게 막 재밌거나, 보통 여자애들끼리 모이면 남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 게 막 재밌거나, 다른 운동을 좋아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할 게 없으니까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재밌는 게 참 많더라고요. 연애가 제일. 어쨌든 고등학생 때는 사실 관심 분야를 많이 좀 줄이고 공부하는 데 집중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대학생이 되고 나면 더 많이, 그때 만나면 더 재밌을 거잖아. 그때 짜잔 하면서 이런 게 있었어? 이렇게 해야지. 다 아는 건데 이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등학생 때는 조금 독하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 알죠? 누구예요? 조성진. 너무 공부 많이 해가지고 모르는구나. 공부만 해가지고 뉴스에 엄청 막 이렇게 됐었는데, 쇼팽 콩쿨 대회에서 1등한 사람이잖아요. 일본 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의 연주를 듣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다 고등학생 연주 같았다. 이 사람만 대학생 연주 같았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피아노 치는 게 너무너무 좋았대요. 그런데 콩쿨 한번 나가볼까? 하면서 나가본 거죠.
근데 어차피 나가는 거니까 1등 해야지 열심히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3개월 동안 정말 쇼팽이 됐다라는 생각으로 살았대요. 핸드폰도 없애고 나는 쇼팽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글도 보고 그림도 보고 피아노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쇼팽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실 때 수험생이 됐으니까 공부를 좀 즐기시면서 난 학생이니까 학생임을 조금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험이 조금 쉽게 나올 수도 있고 어렵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사실 올해 수능은 쉬울 거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조금 있겠죠. 그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수능이 어렵고 쉽고는 모든 학생에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쉽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험을 망한 학생들은 보통 기본이 많이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이죠. 기술만 연마한 학생들인 거예요. 기본이 탄탄하다면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힘들지 않아요. 쉽게 나오면 오히려 어때요? 실수를 하면 등급이 많이 떨어지니까 더 안 좋을 수도 있고. 하지만 기본이 탄탄하다면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좋은 성적을 받으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363일? 이런 말 막 입 밖에 꺼내면 안 되는 거. 네, 그죠?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정말 짧다면 짧은 시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수능장을 나오면서 아, 엄마한테 미안해 라는 생각이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탁 시험을 치고 나오면서 아, 이제 끝났다. 그래, 쉬어도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감사합니다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시험 꼭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